자, 먼저 월가의 뉴스레터 YMG 박종훈 팀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약간 쑥색으로 또 입고 오셔요. 요새 쑥색을 좀 좋아하시나 봐요. 아니, 요즘에 뭐 어쩌다 보니까 네. 이렇게 겹치는 것 같네요, 약간. 군대 갔다 오셨어요, 혹시? 많이 갔다 왔죠. 군대 때 그런 색깔 많이 입잖아요. 국방색이라고 하죠. 그러면 이제 남성분들은 다시 쳐다보고 싶지도 않은 약간 그런 컬러 아니에요? 그래요? 아니에요? 아, 저는 군대 뭐- 다시 가고 싶어요? 네? 군대 다시 가고 싶어요? 아니, 뭐 다시 가고 싶진 않은데 저는 사실 저희 아버지가 네. 장교세요. 오, 해군. 네.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마린보이. 막 계룡대 막 본부에도 오래 있었고. 오. 그러니까 방학 동안에. 근데 군인 아버지 아래서 자란 거 치고는 되게 뭔가 네. 부드럽네요. 아, 그래요? 뭐랄까, 그러니까 막 군인 하면 되게 무섭잖아요, 아버지. 원래 이제 많이 때려 맞으면 이게 연해지거든요, 고기도. 또 아버지가 뭐 그런 얼마나 그렇게 때렸다고 농담입니다. 또 그러시니까. 예. 자, 시장이 또 때려 맞았어요. 예. 네, 시장이 때려 맞았습니다. 지금 네. 이제 박 팀장님의 어린 시절 많이 이제 훈육을 당했던 얘기를 하시는데 시장도 지금 누구에게 훈육을 지금 당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뭐 많은 지금 시장에서 사실 이제 잭슨홀 미팅을 좀 앞두고 나서 일부 조정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예, 지금 변동성 이후에 반등을 주고 나서 뭐 여러 가지 좀 이야기들이 좀 있지만 그리고 이제 경제 지표에 대해서도 좀 집중하고 있는 모습이고. 네. 자, 그래서 뭐 시장에 일부 좀 조정이 있는 것 같고요. 뭐 사실 반등 폭도 워낙 또 높았기 때문에 지금의 일부 조정은 뭐 우리가 어느 정도는 또 예상을 다들 조금만 하시지 않을까. 지속적으로 올라가긴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자, 좀 그래서 쉬었다 오늘 갔다. 뭐 사실 제가 뒤에 가서 데이터적으로도 보여드리겠지만은 네. 일부 섹터들은 V자 반등을 보여줬어요. 근데 또 그러한 변동성에서 또 무지하게 강했던 그런 섹터들도 있었기 때문에 네. 자, 그러한 뭐 어찌 보면은 교과서적인 부분이지만 이번 변동성 장세에서도 이러한 교과서적인 부분이 적용이 됐다. 자, 그러한 부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 바로 그냥 헤드라인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헤드라인 보시게 되면 오늘 이제 8월 과매수 섹터가 어떤 섹터가 있는가, 또는 일부 조정을 준 섹터가 어떤 섹터가 있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고요. 사실 8월 초부터 있었던 일부 뭐 변동성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뭐 많이 좀 고민을 하셨던 부분도 있고, 네. 뭐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그런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사실 과거 역사적으로 봤을 때 연도별 또는 이제 자산별 수익률 흐름이 이제 있어가지고 제가 하나 뭐 캡처해서 가지고 나왔는데 네. 지금은 뭐 최근 들어가지고는 정말 빅테크들의 흐름이 올해뿐만 아니라 작년에도 좋았고, 네. 예, 뭐 이제 코로나 시절의 반등, 엄청난 그 대상승 시기에도 너무나도 좋았던 그런 흐름이었는데, 뭐 다른 자산들은 또 어땠는가, 예, 같이 또 보는 시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나도 이제 한 곳에 좀 몰려 있진 않나라는 그런 부분도 한번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재미난 이제 데이터가 하나 있는데, 네. 올해 들어서는 유독 이 요일에 집중되는 시장입니다. 월화 수목 금 중에 뭐지? 제가 퀴즈를 낼게요. 네. 월화 수목 금 중에 희한하게 이 요일에 수익률이 높았어요. 수익률이 높았다고요? 수익률이요. 예, 어떤 요일일 것 같아요? 그냥 한번 찍게 되면 시청자분들께서 한번 찍어보세요. 오늘 금요일이니까 저는 목요일. 목요일. 네. 자, 아니구나. 자, 많은 분들께서도 여러분 한번 맞춰보세요. 요일을 한번 저희가 맞춰보시면 돼요. 이따가 저도 공개할게요. 보면서 뭐 저도 처음 봤는데 합리적으로 납득이 다 돼요? 그 요일이 딱 들었을 때 맞아, 보통 뭐 아마 이렇게 되니까. 뭐 힌트는 국내 시장을 보시는 분들은 네. 아마도 좀 납득이 될 것 같아요. 그래요? 네. 뭐지? 자, 무슨 요일일까? 자, 이 부분 이따 공개해보도록 공개를 할게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태국, 엠폭스, 또 코로나에 관련된 오늘 제가 뉴스를 조금 준비를 했고요. 뭐 네. 앞서서 여행컴님도 지금 이제 뭐 테슬라에 관련된 이야기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번에 태국에 엠폭스 확진자가 또 발생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물론 이형 같은 경우에는 이미 재작년에 벌써 유행을 한번 쫙 주고 나서 빠졌는데, 지금은 이제 1형이죠. 다른 네. 변인데, 이 변이 자체가 치명률이 좀 높고 감염률이 좀 높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뭐 WHO에서 마찬가지로 뭐 경고 단계를 벌써 이야기를 한 상태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뭐 아프리카 대륙을 건너서 유럽 또는 뭐 중동 지역으로 퍼지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지금 아시아 지역에는 어찌 보면 처음으로
태국에 엠폭스 확진자가 발생을 했다라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 뉴스를 아마 국내 뭐 외신을 통해서도 국내 이제 언론사를 통해서도 많이 보셨겠지만 자, 이 부분 간단하게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으로 또 화이저, 모더나, 코로나 백신 또 FDA에서 승인이 떨어지는 그 며칠 안에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공급을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엠폭스 또는 코로나 관련해서도 많은 분들께서 또 관심이 있으시기 때문에 같이 마무리를 이 뉴스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시장부터 좀 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다들 금요일, 화요일, 수요일. 제가 그래서 지금 혹시 이거 설문 뭐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건 상승, 수익률 상승폭이잖아요. 그러니까 국내 시장은 수익률이 금요일이 좀 높았죠. 안 좋잖아, 사실. 그래요? 안 그래요? 모르겠네요. 보통 금요일 날 주말에 쉬니까 팔고 넘어가자 약간 해가지고. 좀 불안하니까 뭐 그런 거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 금요일은 여러분 일단 아니라는 겁니다. 자, 장 초반에는 네. 초록불 보고서 주무셨다라고 하시는 분들 맞습니다. 맞아요. 초반에는 상승 출발했는데 지수가 미끄럼틀을 탔습니다. 맞아요. 네, 잭슨홀 미팅을 좀 앞두고 일부 조정이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좀 이끄는 상태고요. 다우존스는 0.4% 하락을 했습니다. 나스닥 1.67% 하락했어요. 이건 뭐 뒤에 맵을 보시면 뭐 당연히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드시고 오늘도 약간의 갈라치기가 나왔습니다. 그 갈라치기를 한번 맵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고요. S&P 500 0.89% 하락을 했고요. 러셀 2000 지수 0.87% 하락을 했습니다. 그럼 나스닥 지수가 상대적으로 많이 하락을 했다 보니까 다들 아시겠지만 전체적으로 완전히 또 요 가운데 줄을 쫙 그어가지고 좌우가 또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지금 일부 기술주 섹터, 특히나 반도체 섹터가 크게 조정을 주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 그리고 반도체 섹터, 반도체 장비주들이 좀 많이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아마존하고 테슬라가 또 큰 폭의 하락을 또 보였습니다. 아마존은 마이너스 2% 하락을 보여줬고 테슬라는 마이너스 5% 하락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뭐 전반적으로 빅테크들이 좀 좋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나머지 뭐 부분의 섹터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뭐 보합권으로 좀 마무리를 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의 또 금리 인하 시기를 앞두고 나서 금리 인하에 대한 폭이나 50bp냐 25bp냐 또 긍정적으로 발언할 것이냐 아니면 조금은 보수적으로 발언할 것이냐 이런 여러 가지 뭐 전망치가 나오다 보니까 일단은 이 기술주 섹터들로 조금은 이 금리 인하에 대한 우려감이 조금 들어가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사실 뭐 기술적 섹터가 반등 이후로 V자 반등 이후로 좋은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뭐 일부 이 정도 뭐 조정은 또 있을 것으로 좀 많이 예상을 하지 않으셨을까요? 예, 그래서 일부 조정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잭슨홀 미팅 다음 주에 있는 엔비디아 실적 발표까지 해서 조금은 우리가 봐야 될 것들이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리와 유가. 네, 금리 유가 보도록 할게요. 10년물 국채 금리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잭슨 미팅에 관련된 여러 가지 뭐 전망치가 나오다 보니까 일부 이제 10년물 국채 금리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뭐 소폭 상승했습니다. 0.85%를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유가 WTI 기준으로 지금 72.98달러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워낙 급하게 또 빠져다 보니까 일부 또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그리고 뭐 여러 이제 뭐 노동지표, 뭐 고용지표나 아니면은 뭐 이제 물가지표나 뭐 여러 가지 이런 지표들에 대해서도 좀 움직일 수도 있기 때문에 자, 그 부분도 한번 참고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유가도 또 소폭 상승을 했다. 자,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기업별 소식 넘어갈게요. 네. 크록스. 요즘에 뭐 크록스가 많이 신나요? 크록스. 많이 박 팀장님 많이 저만 안 신나? 여름에 다들. 여름에는 안 신고. 저는 사실. 근데 과거보다 많이 신을까? 이런 크록스가 생각. 크록스. 종류가 네. 진짜 다양해졌어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제 네. 의사 선생님들이 신고 다니는 고 그거 크록스뿐만 아니라 뭐 샌들도 있고 그렇죠. 슬리퍼도 있고 이래서 예. 저게 크록스인가 하는데 보니까 크록스인. 그 예전에 그 명품 브랜드하고 같이 콜라보레이션을 많이 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콜라보레이션에서 굽을 이 크록스 그러니까 스폰지라고 표현하기 좀 그렇고 이게 특수 제작한 그게 이제 소재. 굽을 이만큼씩 하고. 네, 요새도 굽 높은 거 있어요. 저는 사실 그게 네. 뭐 이런 말씀 드리면 좀 그럴 수 있겠지만 저는 좀 디자인이
아니, 저는 안 입거든요. 그러니까 어글리 슈즈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저도 사실 그렇게 막 이렇게 두툼한 이런 네. 좀 이렇게 큰 이런 스타일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야상한 이런 느낌 좋아하시는 분들은 저건 무슨 어떻게 신발이 벽돌을 밑에 하나 깔고 있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또 그걸 좋아하시는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고 또 우리 키가 이제 아담한 분들은 이제 그걸 통해서 조금 더 높은 공기를 마시면 또 느낌이 다르니까 네네. 좋아하더라고요. 이게 이제 호불호가 다 있는 건데 호불호가 있는데. 결국에는 다양하게 잘 팔리지 않아요? 실적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네. 과거에는 크록스 주가가 정말 엄청난 또 상승을 보였던 2022년 뭐 물론 이제 뭐 재택근무를 하게 되니까 또는 뭐 외출할 시간이 많이 없다 보니까 편하게. 집에서 편하게 신는 신발로 이제 크록스를 많이 선택을 했던 것 같아요. 2022년 때. 자, 그 이후로 약간의 좀 매출의 조정이 좀 있었습니다. 뭐 최근에 들어가지고는 저도 이제 깊게 좀 보지를 못했던 상황인데 자, 오늘 기업별 소식으로 제가 뭐 크록스를 먼저 나왔기 때문에 제가 뭐 질문을 좀 드리긴 했는데 네. 자, 윌리엄스 트레이딩에서 투자 의견 상향 소식에 주가가 2%대 상승했다라는 소식이 있었고요. 이 회사가 여배우 시드니 스윈니 시드니 스윈이라는 여배우가 있나 봐요. 자, 이 여배우를 이제 광고 모델로 이제 고용하게 되면 이제 고용이라는 표현 좀 그렇지만 한때 광고 모델로 채용. 쓰게 되면서 고용이나 채용이나. 자, 헤이 듀드 신발 라인이 있다고 합니다. 야, 제가 헤이 듀드. 예, 헤이 듀드. 저는 헤이 주드인 줄 알았네요. 그 듀드가 노래. 이제 뭐 한국으로 하게 되면 멋쟁이라는 뭐 표현이긴 한데 남자들 사이에서 또는 여성이 또 남자들을 이제 얘기할 때 뭐 친구로 좀 친근감 표시로 많이 얘기를 하는 그런 단어긴 한데 일단 뭐 신발 라인 그런 헤이듀드 신발 라인의 매출에 대한 기대감에 또 상향 조정을 했다. 자, 이런 소식이 있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뭐 이 부분도 한번 뭐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 도이치뱅크입니다. 10년 전 포스트뱅크 인수와 관련된 소송에서 약 60% 합의에 도달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좀 나오고 나서 주가가 약 3% 상승했다라는 소식이 있었고요. 그리고 울프스피드입니다. 반도체 기업인데 2분기 예상치를 하회한 실적 발표에 주가 4%대 하락을 했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매출은 부합은 했지만 EPS가 하락을 했다라는 소식이 있었고요. 자, 그리고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도 또 많이 좋아하시는 스노우플레이크인데요. 스노우플레이크가 2분기 호실적을 발표는 하긴 했습니다만 향후 성장률에 대한 둔화 뭐 물론 가이던스겠죠. 결국에는 가이던스에 대한 둔화 우려로 주가가 큰 폭 하락을 했습니다. 13%대 급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저는 개인적으로 어제 뭐 물론 빅테크들도 빠지고 있는 모습 다른 섹터들의 어떤 상승률이 그렇게 뭐 도드라졌다라고 보기엔 좀 그랬는데 펠로톤이 어제는 그냥 하나의 주인공이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펠로톤. 거의 뭐 고점 대비해서 뭐 거의 뭐 어마어마하게 빠졌잖아요. 뭐 정말 한 10분의 1 토막 됐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엄청나게 빠졌었는데 이 펠로톤이 어제 35%. 예, 9분기 만에 처음으로 매출이 증가했다라는 소식에 주가가 34%대, 35%대 35.42로 마감했다. 예, 급등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대단하네요. 뭐 과거 코로나 때 정말 엄청난 상승률을 보여줬던 펠로톤인데 그 이후로는 정말 엄청나게 또 빠지는 그러한 주가 흐름을 보였고 거의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러한 이제 주가 흐름이었는데 어제는 정말 그 바닥권에서 9분기 만에 또 매출이 증가했다. 네. 이 소식에 정말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사업 모델이 아직 여전히 그 운동하면서 이렇게 뭐 모니터 보면서 하는 사이클 타고 뭐 이런 거. 어디만 인수된다고 뭐 나이키도 하고 뭐 예, 뭐 그러니까요. 아마존 얘기도 하고 예, 그러더니 맞아요. 인수가 안 되나 봐요. 아직까지 뭐 이야기가 좀 두드러지지 않았는데 네. 예, 나중에 혹시 또 업데이트 되면 제가 알려드리고 하겠고요. 이어서. 자, 에스티로더입니다. 에스티로더. 파이프 샌들러에서 투자 의견 상향 소식에 주가 2%대 상승을 했고요. 경영진의 변화에 새로운 낙관론이 좀 등장했다라는 그런 평가를 내게 되면서 또 상향 조정했습니다. 최근에 뭐 중국발 매출이 정말 급감을 하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화장품을 뭐 저가형 화장품들 많이 이제 또 사다 보니까 뭐 그런 부분에 대한 매출이 많이 훼손이 됐는데 최근에 들어온 경영진에 대한 변화 이 부분을 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도 그럼 데이터 여러 가지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이번 달에 이제 8월에 변동성이 좀 극심하게 나타났는데 이때 이제 섹터별의 그 온도 차이도 굉장히 많이 나타났다고요. 네, 맞습니다. 뭐 지금 최근 들어가지고 뭐 많은 섹터별로 이렇게 우리가 좀 ETF 대표적인 X 시리즈 ETF죠. 뭐 XLY, XLK 이런 이제 ETF로 보게 된다면 최근 들어가지고 정말 좋은 흐름을 보였죠. 뭐 섹터별로
너무나도 좋은 상승률을 각 섹터마다 뭐 물론 다들 아시겠지만 뭐 테크 섹터가 정말 좋았고 이미 소비재 섹터도 좋았고요.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도 너무 좋았고 뭐 유틸리티도 너무 괜찮은 흐름을 보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최근 들어 가지고 뭐 5거래일 또는 50일 이동 평균선 뭐 이러한 것들 여러 가지 봤을 때 오른쪽 보시면 되겠지만 이 오버밭 그러니까 과매수 그죠? 예, 과매수고 이 두 섹터가 익스트림 오비 그러니까 너무나도 오버했다. 뭐 이런 얘기인데 엄청난 과매수가 이 두 섹터에 이제 들어섰어요. 이렇게 보시면 헬스케어 그리고 필수 소비재.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 보면은 무슨 필수 소비재? 뭐 전혀 우리가 보지 못했던 월마트가 사상 최고가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너무나도 이제 기술주에 많이 편중되어 있다 보니까 지금 헬스케어나 이런 섹터별로 봤을 때 이게 지금 가매수 구간이라고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실 것 같아서 제가 한번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지금 위에는 지금 XLY, 그러니까 임의 소비재를 추종하는 그러한 ETF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최근에 7월 뭐 중반부터 해서 쭉 조정을 주고 난 이후에 V자 반등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뭐 기술주 마찬가지로 정말 과거에 너무 많이 또 상승을 했기 때문에 또 일부 큰 조정이 또 있긴 했지만 이러한 V자 반등을 또 보여주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필수 소비재랑 헬스케어는 어머 조정이 있었나? 무슨 일이 있었는데 도대체? 뭐 시장 왜? 뭐, 시장 왜 무슨 일이야? 뭐 힘든 일 있어?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지금. 뭐가 뭐 약간 지나갔어 이런 이제 느낌. 엄청난 부자 친구와 네. 이제 열심히 이제 돈 벌었다가 이제 뭐 코인이나 이런 걸 이제 크게 갑자기 잃었던 친구의 이제 반전. 그렇죠. 이런 뭐 적절한 비교인지 모르겠는데. 자, 그러니까 그래서 뭐 우리가 막 네. 이렇게 파이팅 넘치게 네. 테크 막 투자하고 이러는 거 옆에서 지금 필수 소비재나 헬스케어 봤을 때는 아유, 열심히 산다. 이렇게 보일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조정에 대한 우리가 성격을 한번 먼저 우리가 봐야겠죠. 네. 그러니까 지금 화면 보시게 되면 임의 소비재와 만약 테크 이 섹터들에 대한 조정의 원인이 뭐였냐라고 봤을 때 첫 원인은 뭐 샤메 법칙. 실업률이 갑자기 튀어오르게 되니까 갑자기 시장에서 난리가 났고 거기다가 뭐 엔캐리 트레이드보다 뭐 여러 가지 이러한 부분들이 막 나오다 보니까 결국에는 경기 침체 또는 경기 뭐 둔화 이러한 부분 그러한 부분이 있었을 때는 결국에는 우리가 교과서적으로 배웠던 거는 우리가 이 부분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뭐 필수 소비재나 또는 헬스케어 뭐 이런 부분을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이번에 이 조정에 대한 성격도 우리가 보게 되면 정말 너무나도 귀따갑게 들었던 부분이지만 교과서적인 부분이지만 이번에도 여지없이 그런 어떠한 강점을 또 나타냈던 그러한 조정의 어떤 구간이 아니었나 자 이런 생각이 들고 네. 자 이러다 보니까 일부 어느 정도 포트폴리오에 뭐 모르겠어요. 뭐 최근같이 변동성이 좀 극심한 이런 구간 때는 어느 정도 내가 좀 방어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포트폴리오의 성격을 갖고 있는 자산도 어느 정도 좀 가지고 있는 것도 좀 도움이 되지 않았나 뭐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네. 저도 이번에 이 과매수가 됐다고 하고 이제 차트를 딱 보니까 자 이러한 어떤 견고한 흐름을 최근에 변동성에 전혀 지장 없이 가고 있었다. 자 이런 말씀을 먼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이 부분도 한 번씩 또 참고하시면서 미국 시장을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연도별로 자산별 수익률 흐름을 정리해 주셨는데 이거 뭐 알록달록한데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네, 지금 뭐 보시게 되면요. 제일 오른쪽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YTD 기준으로 보게 되면 이 주황색이 라지캡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시총 상위 종목들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좀 가지고 나온 게 뭐냐면 물론 섹터별 어떤 섹터를 사야 되냐라는 그러한 표들도 있습니다. 예, 이러한 표들도 있고 또는 어떤 자산군에 대한 과거의 흐름이 있었는가라고 봤을 때 최근 들어가지고 물론 이 주황색이 지금 가장 시총 상위에 있는 라지캡이 최근에 좋은 흐름을 좀 보였습니다만 이렇게 쭉 보시게 되면 사실상 좀 알록달록 하잖아요. 네, 알록달록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최근에 들어가지고 너무나도 큰 변동성을 주고 급등하는 그러한 모습. 물론 여러 뭐 기업에 대한 실적이나 기대감이 지금 시장에서는 AI 붐에 따라서 라지캡에 많이 쏠리고 있는 게 맞지만 여러 가지로 이러한 과거의 어떤 흐름을 장기적 시계열로 좀 봤을 때는 그래도 여러 가지 분산 투자를 하는 것이 그래도 시장에서 좀 긍정적으로 좀 나왔기 때문에 자 이러한 부분도 우리가 자산별 또 연도별 수익률 흐름을 좀 보시면서 지금의 어떤 뭐 내가 너무 한쪽에 쏠렸나? 라는 것들도 한번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금리 인하 시점이 좀 다가오게 되면서
또 한 번에 섹터 로테이션에 대한 이야기들도 지금 지속적으로 좀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 번쯤은 좀 고민을 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시면 어떨까 해서 제가 요 표를 한번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네. 뭐 이 자산별로 과거에 어떤 흐름을 좀 보였는지 뭐 관심 있으신 자산별이 자산군이 있다면 또 한 번씩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중소형 뭐 만약에 섹터 로테이션이 도른다라고 하게 되면 이 파란색이 지금 스몰캡이잖아요. 최근 들어가지고 스몰캡이 안 보여요. 엄청나게 괴리율이 커졌어요. 예. 네. 그래서 지금 밑에 보시게 되면 파란색이 요 밑에 좀 가 있는 부분이 있고 역시 또 스몰캡을 좋아하시는군요. 뭐 그런 부분이 있고 과거에는 뭐 2022년은 너무나도 시장이 급락했기 때문에 캐시가 현금을 들고 있던 사람이 가장 수익률이 좋았다. 네, 이런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네. 뭐 한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방금 말씀했던 그 실업률 데이터에 대해서 네. 향후에 대한 전망을 담은 데이터를 가지고 왔는데 네. 이게 향후에 4개월 동안 실업할 것이라고 믿는 맞아요. 사람들의 비율이 4.4%로 최고치. 그러니까 내가 4개월 뒤에 회사를 나와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좀 회사가 요새 안 좋대. 이렇게 얘기하는 맞아요. 분위기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인플레이션도 마찬가지로 기대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높아지면 네. 사실 시장에서 잡기가 정말 힘든 뭐 그런 상황이 있을 거고 기업들도 마찬가지로 인플레이션이 올 것이다라는 그 기대 인플레이션 때문에 뭐 일단 가격 전가를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전략들도 있을 것이고 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 바로 적용이 되고 이것을 잡기가 정말 심리 상태를 잡는 것이 정말 너무 어려운 그런 상황이긴 한데 최근에 실업률이라는 것이 대두가 되고 경기 침체, 너무 경기 둔화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고 뭐 장단기 금리 역전이 됐던 것이 뭐 원상태로 돌아가게 되면 과거에 경기 침체가 있었더라, 뭐 샤메 법칙이 있었더라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지금 이 실업률에 대해서도 많은 근로자들이 앞으로 4개월 동안에 내가 일자리를 잘릴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어떤 심리 상태가 지금 최고치를 기록을 했다는 거예요. 물론 지금 실업률의 절대치를 보게 되면 과거보다는 아직까지 그 절대치는 낮지만 이러한 어떤 상승 트렌드를 지금 그래도 시장에서는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나오는 실제 실업률 데이터도 우리가 지속적으로 보게 되고 과거의 실업률에 대해서 우리가 시장에서 이제 뭐 정말 소스라치게 놀랐던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향후도 요 고용 지표에 대해서도 우리가 조금은 지속적으로 좀 지켜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래서 요 4개월 동안 실업률 이 부분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앞서서 이제 어떤 요일에 시장이 좋았었는지를 이제 질문을 드렸었잖아요. 근데 대답에 지금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금요일은 다 있는데 제가 대답했던 목요일만 없어요. 근데 우리 아까 전에 박 팀장님이 목요일 얘기했을 때 약간 당황했는데 정답이었네요. 너무 정답을 아니 바로 얘기해서 맞아요 이러면은 할 그게 아니잖아요. 재미가 그래서 없으니까. 당황했구나. 그래서 당황했죠. 제가 그래도 미국 주식 몇 년 이것도 했으니까. 예. 근데 저는 그래요? 이제 약간 그 수요일에 항상 뭐 이벤트들이 많았었으니까 미국은 뭐 항상 좋았던 적이 훨씬 많아서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야기를 목요일로 했습니다. 뭔가 어깨가 좀 꿈이 그러니까요. 올라오네요. 깜짝 놀랐네요, 진짜. 네, 목요일 그래서 저는 아니라서 저렇게 못 맞춰 이렇게 느낌을 봤는데 예. 맞춰서 제가 거짓말을 못해요, 사실. 당황하셨군요. 당황했어요. 예. 제가 거짓말을 못하는 성격이에요. 자, 그래서 목요일이 평균적으로 얼마나 좋았던 거예요, 수익률이?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자, 2024년입니다. 원래 보통 TGI라는 TGI 프라이데이 알죠. 지금 우리나라 있나요? 있어요. 있죠. 네, 있어요. 예전에 대학생 때 진짜 여기 가가지고 로제 파스타 정말 많이 먹었는데. 저는 예전에 베니건스를 많이 갔는데. 베니건스 그 햄버거 같이 생기고 네. 또 샌드위치 요즘 없어졌잖아요. 없어졌죠. 하여튼 자 그래서 네. 여기 보시게 되면 이것도 이제 이 칼슨에서 되게 재밌게 썼죠. TGI Thursday 여기다가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TGI라는 것 자체가 이제 Thanks God It's Friday를 해서 TGI 그쵸. Friday잖아요. 근데 이제 TGI Thursday라고 해서 Thanks God It's Thursday 이렇게 된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보게 되면 올해 들어서 S&P 500의 각 요일별로 보게 되면 되게 재미로 갖고 나온 겁니다. 자 목요일이 상승률이 가장 좋았어요. 목요일이 가장. 예, 목요일이 금요일도 나쁘지 않아요. 금요일도 나쁘지 않아요. 예. 목요일이 뭐 좋았다. 물론 여러 가지 경제 지표에 따른 시장의 어떤 움직임이 집중되다 보니까 이러한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럼 우리 화요일 날 사서 목요일 날 파는 거 어때요? 그거 괜찮네요.
화수목만 우리가 네. 딱 매매하고 네, 끝내는 네. 걸로. 딱 예. 끝내고 목요일 깔끔하게 끝내고 예. 금요일 놀고 오. 단타하시는 분들 예, 참고해 자.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요일은 목요일 날. 앞으로 이제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은 네. 매주 목요일마다 야 오늘이 그날인가 보다. 야 이제 46%다 이러면서 네, 그렇게 보시겠죠? 보시지 않을까. 자 이렇게 재미로 보고 넘어가면 될 아니 것 여러분 같습니다. 네. 오늘 점심 드실 때 직장 동료분들하고 야 너 미국 주식 하냐? 그래서 뭐 나 이제 막 시작해서 내가 팁 하나 알려줄까? 평균적으로 이거 데이터 있는 거야. 네. 무슨 요일에 미국 주식이 제일 상승률이 좋은 줄 알아? 수익률이? 그런 게 있어? 너 데이터 모르지. 목요일 뭐 46%나 뭐 이러면서 좀 아는 척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런 데이터 그렇죠. 좋잖아요. 술자리에서 한 5분 정도 주인공 될 수 있죠. 야 미국 주식 내가 얼마나 오래 했는데 그렇죠. 내가 내 데이터를 내보니까 말이야 맞아요. 이러면서 아는 척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자 이어서는 이제 반도체 관련한 데이터도 가지고 오셨어요. 네, 저희 PD님이 또 지금 우리 저 PD님 진짜 요즘에 디테일해. PD님이 열의를 하고 계셔요. 월요일이 5분, 화요일이 8분, 수요일이 6분, 목요일이 2분 있었어요. 역시 이제 아니라고 해도 야. 여도원과 함께 해야겠다. 금요일이 15분이나 있었어. 근데 금요일도 2등이었으니까 예. 나쁘진 않은 거죠. 대곰탕? 예. 네, 토요일, 자, 일요일은 혼자 매매하시나 봐요. 예. 자, 자, 그래서 반도체 데이터 바로 예, 보도록 알겠습니다. 하죠. 자, 이제 글로벌 이제 반도체 사이클에 대해서 많은 분들께서 이제 관심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반도체 사이클, 특히나 이 사이클에 오게 되면은 뭐 여러 가지 공급과 수요의 어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생산을 막 늘리게 되고, 그 생산이 막 늘게 되면 나중에 재고가 쌓이게 되고, 이러한 어떤 일부의 어떤 사이클이 이렇게 생기게 되는데, 지금의 이 반도체 사이클을 뭐 이거는 이제 데이터로 그냥 나오는 거예요. 다 전망치기 때문에 더 올라갈 수도 있고요. 또 엔비디아 실적에 따라서 또 시장의 섹터가 어떻게 변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그런 변수는 있겠습니다만은 2024년 3분기가 정점으로 반도체 사이클이 오지 않겠느냐라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조심스럽게 지금 월가의 여러 데이터를 통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한 막대 그래프가 한 분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밑바닥에서 올라오는 이 분기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떨어지는 이 둔화되는 시기까지가 보통 뭐 1년 반 또는 길게 가면 2년 뭐 이렇게 많이 이제 이 상승 사이클을 많이 보기 때문에 지금 과거 2023년의 1분기를 만약에 우리가 저점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이 상승 사이클을 우리가 만약에 계산하게 된다면 약 한 1년 반에서 2년 정도 되는, 그러니까 2024년 한 3분기 정도쯤이 정점이 되지 않겠느냐. 물론 이 AI라는 메가 트렌드가 이 사이클을 얼마나 더 끌고 갈지는 더 지켜봐야겠지만 여러 가지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이 부분을 우리가 또 접근하시는 많은 분석가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공급이 늘어나게 되면 뭐 재고에 관련된 이야기, 재고가 늘게 되면 가격이 떨어지고 이런 사이클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빨간색으로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다. 자, 이렇게 표시를 좀 해놨어요. 네. 자,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슈 엠폭스 확진자가 그러니까 아시아권에는 그럼 없었어요? 아시아권에는 사실 이 변형된 부분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거 2형에 있을 때는 네. 우리나라에서 몇 명이 있었는데 그때는 치명률이 낮고 어. 감염률이 되게 낮았는데 네. 이번에 이제 1형, 그 과거는 2형이었죠. 클레이드 2라 그래서 이제 2형이었고 이제 클레이드 1이라 그래서 1형인데 이게 이 감염자가 아시아 지역에는 처음이라고 이제 BBC에서는 이렇게 치명률 발표를 했습니다. 높은. 자, 그래서 이거 간단합니다. 뭐 그렇게 또 많이 준비를 안 해. 요거 이게 핵심 내용이 요거예요. 사실 60대 남성이요. 지난 14일 8월 14일 날 태국에 입국을 했는데 입국한 후에 이틀 뒤에 뭐 엠폭스 증상이 있었다. 그리고 이 수년 전 유행했던 2형 이후 치명률이 높은 1형 감염자가 아시아 지역에는 처음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이 1형 감염자가 태국에 오자마자 만났던 사람이 43명이라고 합니다. 뭐 이렇게 많이 만났어? 많이 만났어. 바빴어. 나 왔다. 비즈니스맨. 예. 나 왔으니까 인싸군요, 이제. 인싸. 그래서 이 43명을 뭐 지속적으로 이제 모니터링을 이제 뭐 태국 당국에서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뭐 이 부분이 어떻게 또 퍼져 나갈지는 또 시장에서 뭐 어떻게 또 반응할지도 우리가 좀 봐야 될 네.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엠폭스가 지금 사실 코로나와 엠폭스 중에서 엠폭스의 비중이 좀 많이 외신에서는 다루고 있는 상황이에요. 비중 자체를 보게 되면. 자, 그래서 왜냐하면 코로나는 과거에 한 번 있었고 엠폭스라는 것 자체는 어찌 보면 또 새로운 하나의 바이러스로 좀 여겨질 수도 있기 때문에 네. 또 WHO에서도 마찬가지로 또 경고 단계로 이제
상향. 네, 상향 조정했기 때문에 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좀 팔로우업을 하시면 네.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네. 여는 총재들이 입을 쉬지 않아요. 자, 여는 총재들의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좀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업데이트를 해드릴 텐데, 필라델피아 여는 총재 패트릭 하커가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저는 25bp, 50bp 이나 진영에 속하지 않는다. 더 많은 데이터가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약간 좀 보수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자, 고용시장 조정은 놀라운 일이 아니었다. 그리고 고용시장의 높은 수준에서 완화되어서 정상으로 좀 돌아가고 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고용 시장에 대해서 우려는 어느 정도 우리가 정상으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우려할 사항은 아니야. 하지만 더 많은 데이터가 필요한 건 맞아. 자,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또 위험 균형은 밸런스 오브 리스크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는데 위험 균형이라고 많이 표현한다면 이제 더 정상화되고 페드는 일자리를 더 면밀히 주시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그리고 최근 일자리 보고서는 예상보다 낮았지만 크게 낮지는 또 않았다. 그리고 금리 인하 과정을 시작하고 계속 진행은 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당연히 진행을 해야겠죠. 자, 그리고 저는 여전히 주거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걱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잭슨홀 미팅을 또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네. 파월 의장이 어떤 이야기를 할지 앞서서 지금 여는 총재들은 또 어떤 이야기를 할지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또 보스턴 여는 총재 수잔 콜린스는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금리 인하를 시작하는 곧 적절하다.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큰 조정에도 불구하고 고용시장은 건재하다. 데이터는 전반적으로 일관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다. 소비자 데이터에서는 적신호가 보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지금 고용시장과 또 소비 데이터 이 지표 자체는 괜찮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고요. 또 실업률이 여전히 낮다. 그리고 실업수당 청구 건수 같은 경우에는 질서정연한 재균형을 나타내고 있다. 너무나도 긍정적으로 또 이야기를 하고 계신데 노동시장은 전반적으로 매우 건전하고 우리는 이를 유지하고자 한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데이터는 인플레이션 2%로 회복될 때까지 확신을 더 높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연준은 전반적으로 건전한 위치에 있고 이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스트레스 포켓, 그러니까 우리가 스트레스 받을 만한 부분은 분명히 있긴 하지만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상당한 회복력이 지속되고 있다. 소비, 고용, 인플레이션, 전반적으로 다 괜찮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지금 두 여는 총재의 이야기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서요. 우리가 걱정했던 노동시장에 대한 지표 또는 소비 지표에 대해서는 지금 두 여는 총재께서는 그렇게 우려를 하고 있지는 않다. 하지만 데이터가 필요한 건 맞지만 또는 금리 인하에 다가가야 되는 건 맞지만 지금에 나오고 있는 이런 우려는 그렇게 크게 우리가 우려할 부분은 아니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렇게 두 분의 이야기 정리를 하도록 하겠고요. 네. 이어서는 네. 캐나다 철도 파업? 네, 캐나다가- 캐나다 철도 파업이 지금 시장에서 많이 관심을 좀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이 부분은 결국에는 또 공급망에 대한 이슈로 연결될 가능성을 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공급망에 대한 이슈가 연결이 되게 되면 또 인플레이션에 대한 연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좀 주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 기사 내용만 빠르게 좀 보게 되면 캐나다의 거의 모든 화물 철도 서비스 회사 운행이 중단될 그런 상황입니다. 자, 노조가 이제 파업을 선언을 했는데 사실 이 파업에 참여한 근로자가 한 9,000명 정도 된다고 해요. 그래서 물류 대란에 대한 우려가 있는 상황이고, 다들 아시다시피 노조를 한다는 것은 임금 인상이나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이 지금 합의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시장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파업이 만약에 되게 되면 지금 캐나다 철도 파업을 한다고 해서 그럼 어느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우려를 해야 되는 거야 도대체?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일단 밀 재배 농가들 같은 경우에 좀 집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밀을 일단 싼 값에 먼저 미리 판매를 하는 그러한 부분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또 캐나다 그러면은 이제 사실 그러니까 목재 관련된 전 세계의 점유율을 엄청나게 많이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우스갯소리로 사실 캐나다가 서쪽부터 동쪽까지 엄청 넓잖아요, 캐나다가. 그래서 나무를 막 잘라가지고 파는 걸로 죽을 때까지 나무만 잘라서 먹고 사는데 팔아도 지장이 없는 나무가 나라래요. 워낙에 많아서 그래서 서쪽부터 동쪽까지 나무를 썰어가지고 팔면 다 동쪽까지 끝까지 갔잖아요. 그럼 서쪽에서 자라 있대요. 또 그렇게 빨리 자란다. 빨리 저는 사실 자라니까. 자르면은 이게 또 네. 공기나 네. 자연을 또 이렇게 그러니까 훼손시켜서 우스갯소리로. 안 좋을 줄 알았는데 네, 그만큼 많다는 건데. 자원이 정말 풍부한 나라 자원이 풍부하죠. 캐나다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동쪽까지 가면 서쪽이 또 자라져 있으니까 네. 또 서쪽부터 자르면 평생 목재로 부럽네요. 먹고 산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정말
많은 그런 목재 나무들이 많은 그런 나라다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목재 회사들 자체가 이제 생산량을 줄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 파업이 되게 되면 결국에는 재고로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자 그래서 이 생산량의 축소를 밝혔고 또 캐나다 비료업계 같은 경우에는 최소 5,500만 캐나다 달러 규모의 일일 매출 손실을 보게 될 우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산업 부분에서 이제 시장에서 좀 많이 좀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밀은 너무나도 또 필수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네. 같이 좀 체크를 해줘야 될 것 같은데요. 여러 이제 시장 분석가들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장이 오래 지속될수록 공급망에 엄청난 고통이 따를 것. 당연히 뭐 그럴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특히나 운송 수단이 없는 제품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엄청난 타격을 받을 거라고 이제 그렇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뭐 다른 밀이나 이런 부분은 뭐 트럭이나 뭐 다른 여러 가지 운송 수단이 있는데 목재 같은 경우에는 사실 되게 제한적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품목별로 아마 많은 이제 특히나 크게 피해를 받는 그러한 원자재들이 있을 네. 것이다. 자 이렇게 또 평가를 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거는 제가 뭐 그냥 알려드린 거고요. 음. 이건 뭐 내용이 그렇게 많이 없어요. 그냥 화이자와 모더나 코로나 백신. 아니 뭐래? 누가 뭐라 그랬어요? 네. 아니 그래서 제가 이제 요거 보고 뒤에 네. 가서 뭐가 나오겠거니 이러실까봐 했는데 네. 며칠 내로 출시한다고 합니다. 아우 싱거워. 소금 좀 뿌려주기 좋네. 네. 왜 이렇게 당황하면서 아니 여러분 대단한 건 아니고요. 예, 대단한 건 뭐, 아니고. 그래도 예. 이런 소식이 있었다라는 화이자와 정도는. 모더나가 이제 코로나 백신에 대한 FDA 승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며칠 내로 출시하겠다. 네. 이게 답니다. 아 루시드 얘기 못 들었어요? 루시드? 루시드 어저께 테슬라가 그 트럭이 불타가지고 도로가 다 막 마비가 됐대요. 근데 저는 너무 놀랐던 게,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렇고 배터리가 이제 폭발을 하게 돼서 불이 나면은 전기차를 우리가 쉽게 이제 소방수분들이 위인 가서 제압을 할 수가 없는 게 다 타야 된대요. 배터리가 다 탈 때까지 그거를 안 잡히는 거잖아요. 안 잡혔대요. 그래서 뭐 500도까지 올라가고, 근데 500도는 상상도 안 되잖아요. 100도도 뜨거운데. 근데 500도까지 1000도, 올라갔다고. 1000도. 500도까지 올라갔죠. 500도? 이제 기사에는 500도까지 500도. 올라가서 배터리가 다 탈 때까지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근데 그 와중에 루시드는 엄청나게 급등을 하고, 어제도 루시드가 급등을 했었거든요. 예, 맞아요. 그래서 루시드가 왜 급등했지? 이렇게 보니까 지금 이제 신차인 그래비티 예. 사전 주문이 엄청 폭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루시드 차량에. 왜 그럴까요? 루시드니까요. 루시드니까. 예. 음. 루시드 고급진 차. 그렇죠. 그분들은 돈 신경 안 쓰고 난 뭐 서민층이 타는 테슬라 안 타. 약간 이런 느낌일까요? 그러니까 테슬라가 수요층이 그쪽으로 옮겨나나? 예. 어쨌든 뭐 전기차라고 여러분 다 하락한 게 아니라 루시드는 급등을 했다. 근데 이제 이 또 화재의 원인을 배터리 쪽으로 잡게 된다면 또 미국 시장 내에서도 그렇지만 국장에도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이 상당 부분 있을 거기 때문에 예. 테슬라 배터리 또 어디 거냐 뭐부터 시작해서 그렇죠. 예, 또 전고체 얘기 또 나오고 예. 또 BMS 또 나오고 최근에 2차 전지가 또 강해요. 국내에서는 강하잖아요. 또 BMS라는 시스템이 엄청나게 또 각광을 받으면서 그게 이제 데이터를 모아가지고 불나기 전에 사전 뭐 차단을 할 수 있게끔 뭐 뇌의 역할을 하는 그런 거래요. 예. 근데 그거에 대한 기술이 그제 이제 LG엔솔 엄청 부각시켰는데 그러니까. 자 우리가 또 이거를 어떻게 반영을 하게 될지도 여러분 잘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월가의 뉴스레터 YMG 박종훈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